안녕하세요. 계속 보면 부자 되는 희망복덕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요, 목동 현대 하이페리온 아파트가 있는데요. 이 목동에 그냥 거의 랜드마크식으로 있었던 아파트인데요. 오늘 이게 경매에 나왔습니다. 60평 분양평수가 나왔는데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콕콕. 네, 목동 하이페리온 딱 보면 옆에 현대백화점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거의 목동 중심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철역은 그 오목교역에서 좀 가깝습니다. 네, 여기 요 건물이죠. 네. 그리고 요게 현대백화점입니다. 요 바로 옆에 뭐 공원도 있고요. 여기는 굉장히 좋아요. 이런 데 이렇게 뭐 야구장 같은 것도 있고. 여기가 출입구고요. 예전에 지었어도 굉장히 잘 지은 아파트죠. 여기가 2023 타경 109685 사건번호를 가지고 있고요. 대지권은 많지가 않아요. 이게 워낙 높잖아요. 69층까지 있는 거라서. 그래서 대지권은 5.5평. 건물 면적은 46.6평 전용 면적인데요. 분양 평수는 60평입니다. 감정가 27억 9천인데 저희가 지금 100%에 그냥 내보내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이제 실거래가랑 확인시켜 드릴게요. 바로 여기인데 총 2개동에 466세대가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층이 뭐 69층까지니까 그렇게 되죠. 네. 그리고 2003년 7월 21일 날 지어서 이때 2000년도에 이거 딱 저기 분양하면서 뭐 난리가 났었죠. 사실은 여기 목동에서는. 근데 지금 한 22년 지났는데 아직도 가보면은 굉장히 견고하고, 예. 굉장히 단단한 그런 아파트 괜찮습니다. 여기 주상복합인데. 자, 여기 현대건설에서 지었고요. 전용 면적이 46.6평, 공급 면적은 60평 이랬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 군데로 향이 있는데 이쪽으로 향이 났다면 북서향일 거고요. 이쪽으로 향이 났다면 완전 서향이 아닌 약간 남쪽으로 약간 기운 남서서향이 되겠죠. 그죠? 서쪽으로 좀 더 많이 기울었으니까. 그런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 두 군데로 창이 있다면 여기 한 군데는 맞고 요쪽만, 네, 서양, 남서양 쪽만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부를 보면 저희가 이제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지만 현관은 거의 남쪽으로 나 있죠. 현관 남쪽 현관문이다. 그리고 방은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이제 거의 뭐 요건 작은 방이니까 그냥 무슨 뭐 저런 거로 그냥 뭐 옷방이나 이런 그냥 여러 가지 물건 넣어놓는 방으로 쓸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는 뭐 현관 넓고 여기에 또 뭐 물건 같은 거, 예, 뭐 넣어놓는 데죠. 뭐 아니면은 방에서 여기를 따로 이제 뭐 쓰셔도 되고 여기가 말하자면 이제 드레스룸처럼 쓰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드레스룸, 여기가 욕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그리고 여기 작은 방에 뭐 이것저것 넣어놓는 방으로 쓰고 현관 들어오면서 또 여기도, 예, 주방에서 바로 뭘 가져갈 수 있게끔 여기도 또 이렇게 물건 넣어놓는 거 여기가 있습니다. 요런 방 같은 경우엔 이런 기둥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누가 잠자는 방으로 쓰기엔 좀 그러네요. 예. 차라리 이 방을 잠자는 방으로 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방은 4개고 욕실은 2개, 그렇죠? 그리고 주방이 있고 그리고 여기 거실이 있고 그래서 거실이 이쪽으로 북서향으로 놨을 수가 있고요. 또 서양, 거의 서양에 가까운 남쪽 약간 기운 남서양이죠. 요리도 놨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전 세계가 다 구대원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 구대원에서는 서쪽으로 향이 난 곳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북서향 쪽은 그냥 조금 만약에 두 군데를 다 쓰시고 싶으시면 다 쓰시지만 만약에 한 군데만 쓰신다면 서향을 쓰시라고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여기 오목교역에서 도보 5분이에요. 그러니까 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고 이 5호선 라인이 저기 암사동부터 쭉 이렇게 뭐 여의도를 거쳐서 목동까지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까치산역 거기까지 가는 건데 화곡동 쪽. 그런데 이제 이 목동은 목동인데 오목교역에서 가깝죠. 이 오목교역 주변이 아파트라든가 이런 상권이 거의 그냥 이 목동 이쪽에서는 양천구 이쪽에서는 중심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여기 하이페리온 있고 여기 현대백화점 있고 뭐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이런 공원도 있죠. 이게 오목공원이거든요. 공원도 있고 뭐 여기 목동 종합 경기장도 있고 그렇죠. 그냥 다 걸어서 다니면 돼요. 여기는 그냥 다 일방통행길이라 차 잘못 가져가면 주차할 데도 없고 그냥 걸어서 다니면 되는 괜찮은 곳이다. 그리고 목동초, 목동중, 서정초, 진명여고는 또 유명하죠. 이 진명여고 때문에 이쪽으로 이사 가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딸을 위해서. 그래서 아마 요쪽으로 초, 중, 고가 여기 모여 있는데 남자아이들은 이제 뭐 요쪽으로 가든가 아니면 다른 쪽에 또 이제 고등학교는 조금 여기서 공부시킨 아이들은 강남 쪽으로 또 많이 보내요. 예, 고등학교. 경매 1회차고요. 69층 중에 33층에 있습니다. 딱 중간층이니까 33층 가장 사람들이 선호하고 좋아하는 층입니다. 여기가. 현재 최초 감정가 27억 9천이고요. 지금 100%의 그대로 그 금액으로 입찰을 시작합니다. 사용 승인일은 2003년 7월 21일, 22년 됐고요. 공급이 60평, 전용은 46.6평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실거래된 가격을 보면 2023년부터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2023년에는 31억, 그 다음에 2024년 8월에 1년 사이에 확 올랐죠. 예, 38억. 2024년 10월에 36억, 그 다음 12월에 38억, 올해 40억을 찍었는데요. 뒤에 뭐 몇천 원 빼더라도 40억. 근데 요건 62층이에요. 네. 그리고 38억 5천도 64층. 그 다음에 26층이 36억. 이제 작년 거랑만 비교를 해볼까요? 60층이 38억 이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에 두 달 전에 36억을 35층을 36억에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액이 약간 내려갔다는 느낌 드시죠? 예. 지금 이제 6월에 그 선거 끝나면서 금액이 확 올랐다가 약간 주춤해서 조금 내려간 적이 있어요. 25일 날 매매를 하셨으니까 신고를 하셨으니까 아마 25일이면 6월 초에 선거 끝나고 막 붐이 일어서 경매도 막 비싸게 가져가다가 요땐 조금 좀 주춤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35층이 36억에 가져갔다 보시면 되고 여기 60평 현재 매물은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61평에도 매물이 딱 하나 나와 있거든요. 하나 나와 있는데 현재 이제 61평 같은 경우에가 오히려 더 뭐 2024년 이후로 그게 없어요. 거래가 없어요. 그래서 2024년에 8월에 30층이 34억 6천에 거래가 됐는데 2024년 8월 보면 60층이 38억에 거래가 됐죠. 그러니까 60평이나 61평이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근데 향이 어디냐에 따라서 향이 어디냐, 내부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 인테리어가 됐냐 아니냐에 따라서 뭐 여기 2024년 같은 경우에는 61평임에도 불구하고 30층, 38층이 32억 7천, 34억 6천 이렇게 나간 반면에 오히려 한 평 더 적은 60평이 35층이면 36억 이렇게 나왔죠. 똑같은 2024년 10월 8월을 보면 36억, 38억 이렇게 나왔어요. 26층 36억. 60층 38억 이렇게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61평이 더 내부 구조가 안 좋든지 아니면 뭐 약간 그렇든지 간에 싸게 실거래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평수가 크다고 무조건 비싸고 뭐 평수가 작다고 무조건 싸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임차인 현황을 보면 이제 전부 소유주가 사용하고 있는 거로 있고요. 그리고 주민등록표 등본과 같이 채무자금 소유자 세대가 등재돼 있는데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한다. 뭐 이렇게 기타 사항에 써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체납 금액이 1,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2024년 8월에 조사한 거거든요. 2024년. 그럼 지금 벌써 1년이 지났죠. 1년이 지났으면 우리가 이 금액을 대략 2천만 원 뭐 이 정도는 계산을 하셔야 돼요. 여기는 2천만 원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 1,000만 원이고 계속 이제 가서 조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2천이 넘을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여기 안 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다른 데도 이렇게 가보면 막 30평짜리 이런 아파트가 뭐 500, 600 이렇게 관리비가 밀려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연락이 하나도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관리실 가보면 여기 사람이 안 사는 것 같다. 관리실도 자세히는 몰라요. 여기는 자세히 알 수도 있겠어. 동수가 작으니까. 안 사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강제 집행을 들어갈 수밖에 없죠. 연락이 하나도 안 되니까. 강제 집행해서 문을 딱 열어보면 필요한 물건만 다 가져가고 물건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막 1년 넘게 비어 있는 데는 냉장고 뭐 이런 거 다 썩어 있고 막 이렇기도 하거든요. 그럼 그럴 경우에는 그거를 다시 동상 경매를 또 들어가야 돼요. 그 물건을. 사람이 연락이 안 되고 사람이 안 되니까 일단 다 보관을 해놓죠. 예. 컨테이너 박스에 전부 다 보관을 해놓지만 보관을 해놨는데 그래도 찾으러 온 사람도 없고 도대체 이 사람하고 연락이 안 된다. 관리실에서 해도 연락이 안 된다. 소재 불명. 외국으로 갔을 수도 있고 뭐 어떻게 연락이 안 되는 거는 그럴 경우에는
이 관리비가 2천 얼마 되는 2천만 원이 넘는다면 거의 인수하셔야 되고요. 인수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강제 집행으로 넘어갔을 때 보관료도 다 부담을 하셔야 돼요. 거기 컨테이너 보관료. 그다음에 이거 동산 경매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동산 집행을 하는 절차에 들어가는 비용도 한 1,000만 원 정도를 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이런 경매 물건은 내가 뒤로 이게 얼마 정도를 더 예산을 세워야 되겠구나 해서 그 예산 세운 거를 입찰가에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뭐 몇십억짜리 이런 집을 사는 데 있어서 한 3천, 5천 뭐 이거는 그래 뭐 그 정도는 내가 더 플러스해서 계산을 해놓지라고 하시면 가장 편하게 경매를 받을 수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산 경매는 따로 경매 절차 또 진행을 해야 되고 보관료 내야 되고 그걸 또 다시 동산 경매를 내가 받아서 그걸 또 폐기 처분까지 해야 돼. 그 돈을 다 내가 내야 되는 거예요. 폐기 처분 비용, 경매 비용 이런 거를. 그래서 그런 거는 일반인이 하긴 좀 힘드니까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처음부터 이제 저희 쪽에 의뢰를 하셔갖고 하시는 게 편합니다. 이 집이 이런 집이 마음에 드신다면. 그래서 여기 채권의 합계를 보면 47억 9천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을 경매를 받아서도 채권이 다 소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직접 경매로만 물건을 가져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깔끔하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법적 제도 하에서 가져오셔야 됩니다. 자, 2017년에 소유권 이전하시고 2년 뒤에 이제 근저당권이 들어가서 은행, 금고, 1, 2 두 군데로 같이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 또 있어요. 대부 쪽으로도 있고. 그래서 여기 여기 쭉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서울시 압류도 있고 저축은행, 파주세무서 이렇게 쭉 있는데 이제 사업하시던 분들은 대부분 이래요. 그리고 이제 경매가 나올 경우에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 번호가 이렇게 복수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두 개. 복수로 나오거나 또 이런 근저당권 설정도 1, 2, 3 이런 식으로 됐을 경우에는 대부분 저걸 또 인수하는 거 아니야 이러신 분이 있는데 인수할 금액은 없습니다. 이 집을 내가 소유해 옴으로써 낙찰 금액 쓴 것과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죠. 관리비와 그다음에 혹시 모를 동산 경매 그 동산 경매에 따른 또 그 경매도 내가 받아서 폐기 처분까지 해야 되고 보관을 해야 되고 이런 등등의 금액을 한 1,000만 원, 1,500만 원 요 정도는 또 계산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관리비 밀린 것까지 하면 한 3, 4천 이 정도는 내가 여유분으로 이 집을 정리하는 데 써야 되는 비용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걸 하고 이거 경매가를 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 채권 금액에서 내가 인수해야 될 금액은 하나도 없어요. 예, 소멸되니까 그건 아시고요. 자, 전입세대 확인을 보면 소유주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 돼 있는데 요것도 이제 만약에 이제 연락이 안 돼.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몰라. 예, 그럴 경우에는 이런 것도 다 말소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하시는 건데 1년간은 어쨌든 말소가 안 돼요. 그러나 그래도 그걸 절차에 따라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소개드린 물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 제 설명을 안 듣고 그냥 들어가시면 낙찰가만 쓰면 되겠지, 이사 비용 한 몇백 주면 되겠지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걸 봤을 때 이게 이 관리비가 이 정도로 밀렸다라면 여기에 안 사실 것 같다는 생각까지 하는 거죠. 그리고 물건이 없이 물건을 싹 옮겨갔으면 모르지만 관리비 이렇게 미납된 상태에서는 물건을 못 가져가거든요. 예, 관리실에서 그 엘리베이터 허용을 안 해줍니다. 이 33층에서 어떻게 물건을 이렇게 하나씩 들고 내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물건은 그대로 있을 것이다. 사람이 살고 있으면 오히려 명도가 편하고요.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면 동산 경매까지 가야 되는 그런 물건이 될 수도 있다. 요거 감안하시고 그리고 그 외에 내가 입찰가 쓴 금액 외에 추가로 한 3,500, 4,000은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시고 입찰가 산정을 하셔야 되는 물건입니다. 자, 요 물건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동산 경매까지 가야 된다면 일반인이 하시기 좀 힘드시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이러면은 언제든지 요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성심껏 정직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희망복덕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